네, 바로 1년 전이죠.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의 핵심 가치인 공존과 열정과 여유를 담은 서울 브랜드 아이서울유가 탄생했습니다. 시민 20만 명이 직접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시시각각 특구에선 첫 돈을 맞은 서울의 도시 브랜드 아이서울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도시 브랜드 담당관 이효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잘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효백 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서울유 이것이 결정되게 된 과정이라 그럴까요? 배경이라 그럴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아이서울유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서울 브랜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네. 이제 개발되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네. 왜 이제 바꿔야 되느냐, 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사회 각층의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원리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어떤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민이 어떤 주인이 되는 브랜드. 그 브랜드 그 의견 봤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나요? 예, 한 6개월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시의 브랜드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어떤 의견이 이제 원칙이 수립되었고, 전에는 그 오세훈 전 시장 때는 예, 저 뭐였죠? 그 전에 이제 그 하이서울이었죠.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걸 대체하면서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브랜드는 당연히 시민이 주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떤 네. 원칙을 하에 이제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여간의 어떤 기간 동안 서울이 이제 서울다움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서울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있었고, 약 한 23만여 명의 시민들의 어떤 많이 의견을 참여했네요. 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아이서울유가 자, 담당관님. 근데 먼저 그 시민들의 그 반응을 물어보기 전에 예. 그 참여를 물어보기 전에 이 서울시에서 컨셉을 제시했죠. 브랜드에 대한 공존과 또 열정, 여유 이겁니까?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 전문 어떤 개발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네. 시민들로부터 그것이 이제 서울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로서 뭐 시민 토크 콘서트나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네. 예, 그 세계 핵심 가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존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공존은 사실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뭐 전통과 현대, 그리고 과거와 미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상호적으로 이렇게 잘 공존되어지고 있는 어떤 도시적 특징을 이제 열정이라는 거는 뭐 열정은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서울의 어떤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왔던 어떤 한강의 네. 기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어떤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어떤 이런 서울의 부분을 가치를 시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다 예,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이 제시한 거 아니고요? 예,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 참여하셨는데 의견도 내긴 냈겠죠. 아닙니다. 딱 한 표, 시민의 그래요? 입장에서 딱 한 표만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첫 원칙이 절대 시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지금 이 아이서울유가 이제 1년 됐어요. 그죠? 예.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서울시가 설문 조사를 갖다 시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서부터 21일까지 서울 시민 대략 한 800명 정도, 또 온라인 패널로 2,46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네. 결과를 봤더니 시민 인지도가 지금 10명 중에 6명 꼴인 63%나 알고 있다. 아이서울유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인지도가 20대가 특히 높았어요. 73.1%가 네. 알고 있고, 30대가 67.6%, 그리고 40대가 62.6%, 그리고 60세 이상도요, 46.4%나. 60세 이상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층도 높았지만, 이제 그 전 연령대에 걸쳐서 거의 50% 가까이는 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 자체는 굉장히 그 폭넓게 알려져 있는 걸로 비교적 칭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뭐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죠 인지도가? 예, 뭐 저희가 한 것
대비 조금 많은 어떤 결과들이 이제 나와서 저희도 홍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쓴 겁니까? 그럼? 아니면 저희는 이제 홍보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브랜드라는 것은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볼 때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만드는 그렇죠. 건데 예. 저희는 이제 일단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브랜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은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서 브랜드를 키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래도 이제 이게 저희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네.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실은 그 인지도에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들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좀 잊혀져 가고 있지만 강용석 변호사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인지 이재경 변호사도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인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히나 초반에 굉장히 격렬한 논란이 좀 빚어졌어요. 네.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브랜드가 결정됐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서울시가 그 신형 공공 브랜드인데 인지도가 그 지난 1월에 온라인 패널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 공공 브랜드를 살펴봤더니 인지도가 89.4%에 달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 뉴스. 그럼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은 이 아이서울유가 뭐 이렇게 활용됐다 저렇게 활용됐다라고 알려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주로 인터넷 뉴스로 알려진 것은 아이서울유가 이런 논란을 빚었다 저런 논란을 빚었다 이런 얘기들 또 라디오 방송 뉴스 이런 데에서 많이 받아서 이게 이제 49.3%또 47.9%니까 비판성 보도가 이 인지도를 끌어올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요 네. 굉장히 패러디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패러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풍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반에 인지도를 높여준 것은 비판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 그 비판적 인식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그래요? 예, 아이서울유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다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영문법에 맞지 않는다. 뭐 네. 그런 얘기들이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죠. 어. 예. 실제로 뭐 영문법에도 뭐 콩글리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편에서는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이 평범한 것을 가지고 과연 아이서울유라는 것은 담론가님 나하고 네가 함께 서울을 만든다. 뭐 그런 근데 건가요? 의미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밋밋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친숙할 수는 있지만 너무 밋밋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이 서울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면 그 브랜드로서의 개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하이서울보다는 겁니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하이서울보다. 하이서울보다는 하이서울, 여러모로 저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이런 논란이 속에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게 이제 평론가니까 일반인 예. 분석인데 그 중에서의 장점 부분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시민이 만들었다는 어떤 시민 브랜드로서의 시민 어떤 참여를 가치, 했다. 예, 그 가치를 이제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네. 시민들에게 소통을 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실은 이제 뭐 나오셨던 이야기처럼 뭐 열린 브랜드, 오픈 소스라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이전까지의 어떤 도시 브랜드는 굉장히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은 지금의 어떤 아이서울유가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일상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누구나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브랜드. 목적이 어떤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뭐 우수한 기술력이나 혹은 어떤 우수한 어떤 서비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어떤 영세 상공인들이나 네. 이런 분들에게 이 브랜드 아이서울유의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보증을 하고 혹은 공동 브랜딩의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그런 계신가요? 사업들도 지금 이제 구체화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다. 예.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도시도 다 브랜드 네이밍이 다 있을 텐데요. 예, 예. 다 이런 스타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스타일로 합니까?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솔류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3세대 도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3세대 도시 3세대. 예. 아. 1세대 도시 브랜드는 네. 도시의 휘장을 이제 의미했었고 2세대 도시 브랜드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 주도형의 어떤 관광의 특수성을 가져서 이렇게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3세대 도시 브랜드 형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암스테르담이나 뭐 비베를린과 같은 어떤 브랜드들이 저희가 그 오픈형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형태의 브랜딩으로 이제 암스테르담은 많이, 예. 어떤 브랜드입니까?
암스테르담이라고 하고 암스테르담이 앞쪽에 AM AM이 있죠. 있는 거 예. 그거를 있어요. IM 예. 암스테르담. I am 스트라담. 예. 그러니까 I am 스트라담. 예. 그렇게 되네요. 그 브랜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롤 모델이 되었던 브랜드인데 얼마 전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그 포럼을 이제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그 네덜란드의 그 담당자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와서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던 것은 한 인구가 암스테르담이 한 200~3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200~300명의 어떤 국적이 180개 국적이 인종들이 아니 국적자들이 이제 와서 살고 그 있다. 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도시 브랜드의 어떤 역할은 이 그것을 하나에 묶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참여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구심점의 역할로서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상당히 그 인상적인 그런 브랜드고요. 네. 실제로 내가 암스테르담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I am 브랜드예요. 스테르담에. I am 스테르담. 이렇게 되니까 뭐 너는 어디서 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야. I am 스테르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I love 뉴욕과 더불어서 나를 강조하면서도 도시와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리고 도시가 구심점이 돼서 서로를 묶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렬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I love 뉴욕과 같은 그런 브랜드가 또 있을까 그랬는데 I am 스테르담도 그만큼 성공한 그런 도시 브랜드가 아이 되지 않나. 서울유도 그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이 서울유에서 서울이 가운데에 있고 나와 너를 갖다 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들은 많이 있는데 네. 서울이 갖고 있는 역동성 또 서울이 갖고 있는 여유 같은 것들이 이 브랜드에 제대로 담기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긍정과 부정이 거의 반반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브랜드를 갖다 좋게 평가하신 분의 퍼센테이지가 대략 한 49.9% 정도 네.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반인데 이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50%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 긍정적인 의미는 이 아일 서울 유를 가지고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민들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중요했지만 시민들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음껏 놀 수 있게 했던 거. 이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지고 친근해져서 처음에는 뾰족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지금 스스럼 없이 자기가 자기 뭐 어떤 그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걸 갖고 와서 막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그런 거죠. 사례가 있어요? 예, 세상은?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시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키워준 그런 허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 김성수 평론가님 얘기는 결국 그 전에는 이 부정 평가들이 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역전되고 있다. 그것의 이유는 이 아이 서울유라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라는 표현합니까? 예. 같이 놀게 해준다. 예.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사실 그 아이 서울유가 초반에 선정되었을 때 많은 저희가 패러디들이 나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게 예. 이제 그 패러디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서울살이의 고달픔을 이제 아이 서울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 내용들이 그래요?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 아이 서울유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소통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서울이 바뀌면서 그 서울살이의 어떤 그 애달픔이나 고달픔을 네. 이렇게 해서 패러디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이 해결되어서 좋은 서울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그 기대와 염원들이 네. 아이 서울유를 통해서 많은 패러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 그런 패러디를 봤을 때 이제 뭐 도시 브랜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아 시민들이 이런 어떤 애달픔과 고달픔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꿔 나가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나 시정적인 노력을
브랜드로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고 그냥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네. 아이서울유에 대해서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고 하는 데는 6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밝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외국 사람들에게 아이서울유가 효과적으로 그 홍보를 서울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63%가 하고 있다고 본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콩글리시의 나라라는 걸 알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잘 알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또 그러니까 아이서울유를 놓고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콩글리시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날카로웠었는데 굉장히 친근감 있고 잘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다. 네. 서울에 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개방과 공존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잘 살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아이서울유 갖고 패러디를 갖다가 하는 그런 그 컨텐츠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긍정적이거나 또 그 뭔가 비전을 보는 그런 분위기에 그 기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컨텐츠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부정평가하는 분들은 왜 부정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이게 너무 영어적 문법에 맞지 않고 I am 스텔담도 영어 문법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이제 영어 문법에 잘 맞죠. 잘 맞아요, 예, 그거는? I am 스텔담이라고 하는 건데 스텔담이니까. 스텔담이라고 하는 것 독자적으로도 어근이 있어가지고 그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저기다 서울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 동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죠?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명사가 딱 들어가 버리는 그런 그러면 이제 서울살이 혹은 서울이 동사로서의 어떤 역할 뭐 이걸로 네. 역동성을 갖다 삼을 나는 그런 해석인데 그건 굉장히 좀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보면 저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그 참여할 수 있는 폭들만 넣어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브랜드에서 중요한 그런 그 어떤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이 네. 서울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러니까 놀고 있다라는 표현을 문화계에서 그렇게 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참여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들을 놓고 이제 장점을 갖다 얘기할 때 마음껏 이걸 변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상당히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이서울유라는 어떤 그 사이트를 하나 이제 마이크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의 이름을 이제 아이서울유 놀이터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예. 놀고 있다라는 예. 예, 같은 예, 개념이군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음껏 놀 수 있게끔 그 장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열어뒀는데 거기 네. 가시면은 이렇게 제너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I와 U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 어떤 다양한 어떤 뭐 비주얼이나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아이서울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제너레이터라는 그건 것들도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해 놓고 현재 서울시 예, 사이트에 있다는 거죠. 예, 서울 놀이터 사이트에 이제 네. 있고 지금 공모전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은 이제 시민들이 각자 이 어떤 아이서울유라는 어떤 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일상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현 혹은 서울의 어떤 공익적인 메시지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들을 통해서 사실 초기에 어떤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낯섦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이서울유 이렇게 할 때 서울이라는 것이 계속 이게 동사로 해석되는데 이게 점이 찍히면서 이게 연결의 의미인데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한 마케팅 방식이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 아이서울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네. 시작하시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김석경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이 아이서울유 브랜드가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네. 재원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 이제 네.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브랜드들을 활용한 그 네. 어떤 이미지나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문에는 한 60, 한 네. 5% 정도가 안 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요, I.M. 스텔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도시 전체가 이걸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I.M. 스텔담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아주 굉장히 그
그 암스테르담에 간 사람들이라면 하나 정도 사야 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상품에 그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서울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하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브랜드로서 성공하지 않을까.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그런 기획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오늘부터 네. 2월 13일까지 이제 저희가 네. 시민청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시민청에서요? 예. 저희가 코트라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 문화 상품 전시 디자인 전시회를 지금 또 하고 있고 저 AGI라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그래픽 전문가들이 어떤 집단에 있는 것에서 네. 그 아이서울유를 활용한 어떤 그래픽 디자인 어떤 작품들을 같이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아이서울유 관련해서 우리가 김성수 문화평론가님과 또 서울시에서 이 브랜드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 브랜드 담당하고 계시죠. 예. 이효복 담당관님 예.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